스포츠 패스로 쿠팡 플레이의 모든 스포츠를 만나보세요. 지우님, 루이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거를 하고 온 이유는 정훈 선수가 나온다고 해서 나왔네요. 정훈 선수가 선발 나옵니다. 전북 대 서울의 경기, 일명 전설 매치. 먼저 라인업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더위가 찾아오고 주중 경기가 시작되면서 전북의 플랜 A에 변화가 보입니다. 전진우 선수가 옐로카드 5장이 누적되면서 결정하게 됐고 이승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진우 선수야 워낙 꾸준하게 잘 뛰었기 때문에 한번 쉬는 것도 좋겠죠. 몸도 회복하고 상도 받고 말이죠. 이달의 선수상입니다. 무려 2연속 수상. 이달의 선수상을 2회 연속 받는 건 무고사 이동경에 이어 역대 3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포워드의 티아고, 왼쪽 풀백에 김하준 선수가 출전했고요. 서울은 야잔의 짝꿍 김주성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데뷔전에서 첫 어시스트를 기록한 클리말라의 출전 여부가 궁금했는데 감독님은 아직 조심스러운가 봅니다. 너무 조심해서 자꾸 0-1-0-1 경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경기가 시작됐는데 경기는 전북이 몰아치고 서울이 수비하는 형태로 흘러갔습니다. 전설 매치라는 이름이 좀 아쉬울 정도로 매력적인 찬스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미친 활약을 이어가던 전북도 전진우의 공백 때문인지 아쉬웠고요. 그러다가 서울의 기습골. 일단 링가드의 가마차는 크로스가 좋았습니다. 유재문 선수가 슬금슬금 이동하더니 무려 홍정호 선수를 앞지르고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두 선수는 키가 비슷한데 유재문 선수가 압도적으로 공을 따낼 수 있었던 이유는 홍정호 선수는 제자리에서 뛰었고 유재문 선수는 앞으로 나오면서 뛰었기 때문에 공을 따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홍정호 선수 잘못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게 이 장면은 김하준 선수가 마크를 놓친 게 좀 컸다고 봅니다. 전북도 불이 붙어서 티아고의 헤딩 슛 비슷한 장면이 나왔지만 거리가 조금 모자랐고요. 이승우의 드리블 앤 슈팅이 있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끝나나 했는데 송민규 선수의 낮바슛, 낮고 빠른 슈팅. 일단 서울 수비진 사이를 여유롭게 뚫고 나가는 모습이 멋졌고요. 강력한 슛, 오늘 양팀 다 슈팅이 약하거나 너무 벗어났었는데 홍민규 선수가 제대로 보여줬네요. 이게 슈팅이죠. 슈팅은 이렇게 빠르고 강력해야 합니다. 후반전은 이승우 선수의 엄청난 돌파. 강상윤 선수의 위협적인 헤더슛이 돋보였으나 실패했고요. 이번에 영입된 추바시 선수가 과감한 슈팅을 시도했는데 너무 과감했죠. 너무. 서울은 기대하던 클리말라가 나왔는데 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울이 이긴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막강한 전북을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낸 것도 그렇고 경기를 이진법 축구, 디지털 축구의 늪으로 빠뜨리면서 서울의 흐름대로 간 게 아닐까. 감독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디지털 축구는 안 됩니다. 강원 대 대구의 경기. 이 경기는 강원의 이슈가 많았습니다. 올해 전진우의 돌풍이 있었다면 작년은 누가 뭐래도 양민혁의 한 해였죠. 토트넘으로 이적하여 해외에서 열일하고 있는 양민혁 선수가 친정팀을 찾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공로를 칭찬하는 상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로상을 받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로상 3개 정도는 더 받아도 된다 봅니다. 이쁘니까. 그리고 강원의 또 다른 이슈, 서민우, 김대원 선수가 강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이건 정말 강원 팬들이 엄청나게 기다렸을 겁니다. 정경호 감독님도 이 두 선수를 기대하고 있었는지 바로 선발 투입하더라고요. 대구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센터백에 홍정훈 선수가 돌아왔고요. 지오바니 선수가 영입되면서 공격에 활기를 더할 거라고 생각됐지만 이날 선수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팬들이 가장 기다리던 소식, 떼징야의 부상 복귀는 아직 더 기다려야 하나 봅니다. 사실 대구의 순위를 생각하면 가장 이적이 활발하고 좋은 소식이 많아야 하는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경기가 시작됐는데 전반 3분 만에 대구 카이오의 실책, 센터백이 패스 실수를 하면 정말 치명적이죠. 이렇게 첫 골로 연결되나 싶었는데
가브리엘, 왜 이상원에게 안 줬니? 이건 욕심 아니니? 정경호 감독님의 화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플레이를 보니 감독님이 박수를 쳐주셨더라고요. 아마 화는 많이 나는데 선수들 기살려주는 작전인 것 같아요. 그 뒤 김대원의 코너킥이 빛을 받는지 강원의 첫 골이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프사이드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답답하게 아슬아슬하게 첫 골이 안 나오더니 전반 끝나기 전에서야 골이 터졌습니다. 모재현의 골. 자, 김대원이 붙여줍니다. 헤더! 일단 김대원의 크로스가 일품이었습니다. 야, 강원 복귀하자마자 어시스트를 올리는 김대원 선수 킥력이 끝장나거든요. 이러니 강원 팬들이 계속 기다렸죠. 물론 감독님도. 그리고 앞서 말은 안 했지만 최근 모재현의 영입도 있었죠. 즉 김천 상무에서 활약하던 새 선수가 강원의 활기를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카이오가 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송준석 선수의 단독 찬스가 나왔는데 주춤하는 사이 수비에 막혀서 슈팅 실패. 옆에 또 이상원이 있었는데 이상원 삐지겠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상원이 불을 뿜습니다. 단독 돌파하여 슈팅. 위협적이고 멋진 시도였죠. 골은 없었지만 73분경 교체 들어온 김건희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모지한 선수의 크로스를 김건희 선수가 멋지게 받아 넣었는데요. 왼쪽이 뚫리면서 대구의 수비가 헐거워진 틈 사이로 프리헤더 골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이상원의 골. 흘러나온 공을 강력한 가마차기 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골 기회가 여럿 있었는데 동료들이 안 도와주더니 멋진 골 넣으라고 외면한 게 아닐까. 이렇게 3대 0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원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유병, 강력한 중원과 킥력, 골 결정력, 선수 복귀 및 영입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을 만날 상대는 긴장해야 할걸요. 강원 시즌2입니다. 2. 대구는 사실 제가 리뷰할 때 양팀 다 번갈아 가며 장단점 확인하고 리뷰하는데 오늘 대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새로 들어온 지오바니 선수가 터져주고 세징야 선수의 복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감독님 어떻게 좀 해봐요 좀. 광주 대 대전의 경기. 이 경기는 재밌었습니다. 전반전은 골이 없었지만 광주의 오밀조밀한 공격이 매력 있었고요. 후반전이 찐이었는데 먼저 헤이스와 아사니 콤비가 일을 냈습니다. 경기 내내 서로 패스를 매력적으로 주고받더니 골까지 만들어냈어요. 아사니의 인사이드 슈팅은 경이롭죠. 정확하고 강력합니다. 그렇게 감동하던 순간 세레머니가 나왔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아니 권총 쏴본 적은 없지만 반동 생각하면 저 자세는 저건 좀... 이게 정답이지. 대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밥신과 에르난데스, 구택의 기막힌 연계가 나오며 골이 터졌습니다. 오밀조밀한 공간을 3명의 선수가 다 뚫어버린 겁니다. 노이동 키퍼가 앞으로 나오며 간격을 좁혀봤지만 구택의 슈팅이 강력하다 보니 튕겨서 대굴대굴 굴러 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광주가 대굴대굴 골을 보여줍니다. 야, 이 각도와 회전, 박인혁 선수 좀 치네. 전문용어로 가 제대로 먹혔다고 하죠. 굉장히 매력있는 대굴대굴 골이었습니다. 느릿하게 굴러가는 공의 궤적이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2대1 광주가 리드하며 경기를 끝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대전의 골이 나오고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었으나 3분도 안 돼서 광주가 골로 응수했기 때문에 대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타격이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광주의 실수, 노이동 키퍼의 알 수 없는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오, 이게 뭐죠? 에르난데스! 사실 전반전에도 노이던 키퍼의 미스가 있었거든요. 앞서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더니 결국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정효 감독님은 허탈할 수밖에 없죠. 멋지게 필드골을 만들어도 이렇게 실점하면 힘이 안 나잖아요. 경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대전은 오늘도 무승부입니다. 3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1위를 쫓아가야 하는 팀인데 이런 지원을 받고도 이런 성적은 좀 아쉽죠. 그래도 에르난데스 선수가 2도움을 올리면서 좋은 활약을 했으니 축하할 일이고요. 광주는 사실 타팀 어느 누가 봐도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내외부의 사정에 비하면 말이죠.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이정효 감독님이 팀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경기였다고 봅니다. 노이동 키퍼도 아마 잘 컨트롤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이동 에반데. 김천 대 안양의 경기. 전반전은 김천의 동무대였습니다. 안양은 내려앉았고 김천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는데 박대원의 롱스로인 능력으로 공격, 밀집된 수비 속으로 과감한 중앙 돌파.
특히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들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시도했는데 안양의 수비가 집중력이 좋았던 건지 골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안양은 공격했던 기억이 안 났는데 역시나 기록을 보니 슈팅 1개가 다였습니다. 안양도 후반전을 노리는 작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안양은 야구 선수를 투입, 김천은 전병관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전병관 선수 긴 머리만 보다가 짧은 까까머리를 보니 어색하긴 한데 귀엽습니다. 근데 외모는 귀여운데 플레이는 말년 병장급입니다.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돌파하며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작년에 전북이 부진할 때도 전병관 선수는 꾸준하게 잘해왔었는데 김천에서도 잘합니다. 김천의 새로운 핵심 선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안양은 야구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공격을 시도했지만 그다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터진 김천의 결승골. 자, 헤더 박상혁이! 떨어졌고 슈팅 막힙니다. 이승원. 코너킥 상황에서 박상혁 선수가 슛을 안 때리고 공을 떨어뜨려줬는데 이게 완전 혼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김천과 안양 선수들이 뒤엉켜서 누가 유리한 건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공을 터치하느냐 그냥 50대 50. 결국 김천의 이원승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김천의 승리로 끝났죠. 안양처럼 강력한 밀집 수비를 상대하다 보면 느낍니다. 골이 정말 필요할 때는 멋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운에 맡겨보는 것도 좋은 작전이라고 봅니다. 50대 50. 포항 대 제주의 경기. 양 팀은 최근 3연승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조금 더 살짝 미끄러진 상태로 서로를 만났습니다. 다시 승리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포항 스틸야드에서 만나게 됐는데 일단 제주의 선발 명단에 변화가 큽니다.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플랜 B를 가지고 나온 거죠. 작년 김업범 감독은 여름 제주를 처음 겪으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보는 선수가 눈에 띄는데 정훈 진짜 반갑고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시작됐는데 제주는 정훈 선수가 나오면서 3백을 가동하며 수비를 탄탄하게 가져갔고요. 포항은 제주의 미들라인이 탄탄한 걸 알고 있기 때문인지 다이렉트 롱볼 패스를 자주 이용하더라고요. 미드를 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주 센터백들과 포항 최전방 공격수들과 격돌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협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제주 수비수가 집중력을 발휘하며 전반전을 잘 틀어막았습니다. 반면 제주의 공격 기록은 처참하죠. 하지만 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선발 명단을 보자마자 전반전은 지키고 후반은 공격하겠다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남태희, 이창민이 들어오면서 제주의 플랜 A가 시작됐습니다. 포항은 준익료 선수를 빼고 김인성 선수가 들어오며 칼을 빼들었고요. 결과는 요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조르지의 골. 먼저 제주의 센터백 장민규 선수를 이겨내는 모습이 굉장했죠. 조르지 장민규 조르지 살려냈어요. 조르지입니다. 조르지 사실 장민규 선수가 공을 충분히 소유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조르지 선수의 파워풀한 몸싸움에 밀려 뺏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키퍼와 1대1 찬스였다고 해도 슈팅하기 쉽지 않은 각도였는데 이걸 골로 만들어내네요. 대단합니다, 조르지. 두 번째 골은 교체 출전한 포항의 김인성, 포항의 롱볼 빌드업이 드디어 통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제주 센터백 송준 선수를 처참하게 짓누르며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인성 선수의 엄청난 속도를 송준 선수가 따라가지 못한 거죠. 다급한 제주는 유리를 투입하고 임채민 선수까지 넣으며 공격에 힘을 줬지만 남태희 선수의 한 골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나 따라가는 제주 SK입니다. 스코어는 2대1입니다. 일단 제주는 센터백 어떡하냐, 약점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3백에서 4백으로 바꾸면서 센터백이 줄어들자마자 왼쪽 오른쪽에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비오는 상황을 잘 이용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계속해서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시도하더라고요. 실수가 잦았고 경기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감독님, 김재우 선수는 어디까지 아끼시는 거예요? 포항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째,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환경에서 롱볼을 들고 나오면서 상대 수비의 실수를 유도했습니다. 이게 아주 적절하게 통했고요. 둘째, 심판 성향을 잘 파악했고 잘 이용했습니다. 비교적 몸싸움에 관대한 심판의 성향을 보고 끝까지 플레이하는 모습으로 2골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항의 최전방 공격수들 이호재, 김인성, 조르지, 이 선수들이 포항 승리의 이유 그 자체입니다. 이 세 선수가 보여준 강력한 플레이는 빛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포항의
불꽃을 연상시켰고요. 특히 조르지, 사실 이호재와 김인성은 작년부터 잘했지만 조르지 선수는 부진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왼쪽 측면에서 뛰면서 팀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입니다. 버티는 힘이 강해서 상대 수비수와 공중풀 싸움이나 몸싸움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속도도 있어서 공을 운반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요즘은 골 결정력까지 좋아졌습니다.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오늘은 조르지 선수를 그려봤습니다. 제목은 불꽃남자 조르지. 김인성 오늘 라이브 종료합니다. VAR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시연이 인정합니다. 네, 오늘 잘했어요.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때려주고 싶어. 지지 않죠, 시연님.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만 웃어, 이씨. 그만 웃어.